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혈압이 오르는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국회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참모총장님, 예, 본인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직접 본인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어떤 정확히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셨잖아요. 네. 정군 지휘관 누가 회의 때 전화했습니까? 연락했습니까? 전화로 하지 않고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부 장관께서 지휘관 회의 후에 계엄 사령관은 육군조장 대감 박안수다. 그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그 보고문의 문장을 읽어보셨죠? 예,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보고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으니까 수락하셨죠? 동의하는 과정이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아니 한글 모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보고문 내용을 못 읽으시고 그 내용을 독해가 안 됩니까?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수락하셨고 수락하셨기 때문에 계엄 사령관으로서 군 투입을 지시하셨죠? 동의할 수가 없는 제가 전문 수준이라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장관에게? 네네. 이거 나중에 수사를 받을 때 똑같이 기록이 남습니다. 네네. 그에 대해서 장관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제가 별로 인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왔기 때문에 뭐 계엄 상황실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론 지시하신 장소의 공간에 아무 전화기도 없고 하는 곳에서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죠? 군부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명령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 계엄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럼 누가 군부대 투입을 무장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 참모총장 모른다 하셨습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뭐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네. 자, 그럼 다시 총장께 묻겠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들어갔죠? 예, 나중에 뭐 알았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시간을 묻습니다. 언제? 그 부분은 들어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명령 안 했다. 들어갔는지도 몰랐다. 이분이 당시 계엄 사령관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병력 투입한 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각자 도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각자 도생. 예, 저는 이거를 이제 쿠데타, 친위 쿠데타로 왔는데 이제 실패한 쿠데타가 됐잖아요. 한 쿠데타가 지금 됐는데 아직도 그 수괴가 지금 자리에 대통령 말하는 겁니다.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기이한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 상황이 되면은요 본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김용현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김용현은 뭐 누가 봐도 여기에는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예전에 5.18 광주 민주항쟁 때 이제 총기 이 발사가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지시했냐? 총기는 이미 발사가 됐고, 그렇죠. 근데 누가 지시했느냐를 놓고 다 내가 하지 않았다, 없었다,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뭐 일선에 있는 병사들은 뭔가 발사란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박안수는 끝까지 몰랐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오늘 그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어요. 한번 뭐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서울의 밤 50여 명 합참 벙커 집결 김용현 국방 반말 섞어가며 지침인데 이날 국방부와 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잘 묘사를 해놨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이 계엄에 동원된 게 딱 그거잖아요. 특정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 굉장히 유지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만하게 자기 입장에서 믿을만하게 계엄에 이 쿠데타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매우 한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군 특정사령관 그리고 박안수 지금 육군 참모총장 이 사람이 계엄 사령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밖에 있었어요. 별도로 이 계엄군은 이제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군인들은 김용현이 다 부른 거예요. 합참의장부터 해가지고 벙커 안에 다 밀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TV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TV 보고 있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요. 저 이게 딱 생각이 나요. 12.12 쿠데타 때 서울의 봄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전두환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군부대들은요 다 신속하게 미리 다 지시를 해놓고 다 움직이게 스탠바이 해놓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때 파티한다고, 그리고 전 장군님 오실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발을 묶어놨었어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이게 정말로 몰랐을까? 이게 그 일반적으로 합참의장을 지금 계엄사령관으로 일반적으로 지명을 하는 이유가 합참의장이 군의 최고 이제 지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예 계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계엄과 관련해서는 항상 하던 건데 육군 참모총장을 이렇게 한 거는 이유가 있는 합참의장 거예요. 패싱하고 육참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계엄사령관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육사 출신이고요. 합참의장은 해군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 육사 출신이고 다 이 정부 들어와서 초고속 승진을 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암파하고 일부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지금 실패하고 나서 지금 발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성관위에 들어갔는데 계엄사령관 말을 안 듣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돼. 그럼 본인이 완전 무능한 거예요. 그럼 그 부대장한테 이제 물어봐야죠. 너는 왜 들어갔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질신문하다 보면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엄군의 배치와 포고령 나온 경위도 의문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영상으로 보고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계엄군에게는 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계엄군의 명령을 내릴 수준으로 조직이 없어가지고 그건 미처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내리지 않고 군부대가 출동합니까? 계엄군으로? 예,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장관님께 위임받았습니까 여쭤봤고, 그래서 빨리 상황실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장관이 임무를 줬겠네요. 구도로 줬습니까? 서면으로 그 줬습니까? 부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밑에 이제 계엄사령관이 그런 것도 뭐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거부했습니까?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명령이 내렸고,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왜 갔습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윤석열 씨가 선거 개입에 많이 해서 그 근거를 없애러 간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론사를 KBS나 MBC가 아닌 뉴스공장에 왜 계엄군이 갔습니까? 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체포하러 간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법을 위배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늘 가기는 되지 않지만 위법이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포고령에 보면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48시간 복귀해라. 그러지 않으면 계엄법 처단하다. 포고령 1호는 일반적인데 이 사항은 누가 였습니까? 예, 그 부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였습니까? 김용현 씨가 였습니까?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러면 가니까 이미 포고령이 돼 있었습니까? 만들어서 예, 임무수행 받고 좀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이제 초안을 받은 거죠. 예, 그 주신 거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서명을 하고 내렸나요? 예, 또 예. 서명을 했어요. 제가 서명했습니다. 허수아비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포고령 받아서 서명해서 내려보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누가 작성한 걸까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영현 장관이 다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구참모총장이고 계엄사령관이 그냥 거짓말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갑작스럽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됐고 미리 준비는 다 김용현 장관이 다 해놓은 것을 형식적으로 사인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저 모습을 오늘 오전에 계속 좀 지켜봤는데, 저런 분이 육군참모총장이고 저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좀 끔찍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사령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고문을 그냥 장관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하는 게 과연 맞는 판단이었을까?
본인이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면은 군 작전 투입 이런 것들 다 결정할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성관이는 왜 갔냐 모른다. 어디 뭐 누구는 군대는 여기 왜 투입됐냐 자 모른다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저분이 바보냐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몰랐느냐 이 부분도 차후에 계속 좀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몰랐고 어디까지 알았는지는 확실하게 이제 추후에 밝혀질 텐데 포고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겠다.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문장까지는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대를 지휘하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다. 예,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시를 안 했으면은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으면은 어떻게 갑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김용현이 박안수한테 하고 박안수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했겠죠. 그게 상식 원래 지휘겠죠. 그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때 벙커 안에 있었다고 한 50명 모아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선 부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니들 뭐 김어준 집으로 가, 뭐 니들은 국회로 가 이렇게 했다고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해서 계엄사령관한테 가고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군대를 좀만 아시는 분은 그렇게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한가하지 않고 또 용산에 보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김용현이 굉장히 바빴다라는 거예요. 용산에 보고도 해야 되지, 뭐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애들 그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반말 섞어가면 지시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박안수가 이거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박안수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질 겁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서 병력 이동을 했다. 뭐 그러한 보도 나오고 있으니까 박완수 계엄사령관을 건너뛰고 김용현 장관이 당시 군을 직접적으로 지휘 통제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아마 국방부 장관이 병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을 거예요. 군법상.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 사실이라면 김용현 장관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 중인데 이 자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 박완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출입 통제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몰랐다라고 처음에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출입 통제 요청 본인은 받아서 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은 김용현 장관이 이거는 그냥 내 명령이야 하면서 계엄사령관 명의로 지시를 한 건지 그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군대 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이 지금 자기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몰랐습니다. 계속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 국회 경비단장 이런 분들을 좀 청문회에 오후에는 긴급하게 좀 출석을 시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사자들 간의 대질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몰랐을 부분도 있고 알았을 부분도 있고 저는 뭐 이게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거짓말인 것도 아니고 다 진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다 지금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뭐 이게 실체적인 어떤 진실이 다 드러나기는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건 실패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법원이.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처벌을 가야죠. 네.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면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도 통과됐습니다. 즉시 직무가 정지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군 내부에서 계엄을 미리 준비한 듯한 정황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 하루 전에 수도권 소재 일부 군병원에서 환자 전시 분류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전시 분류라는 게 전시 상황에서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상자를 대비한 훈련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대목이거든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정황들이 나와요. 여러 정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저기 수방사 특임대였나 제가 뭐 요즘 부대 명칭 막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그 특수임무대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해서 이 훈련을 한다라고 이렇게 며칠 전부터 굉장히 이게 대기 명령도 있고 훈련이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온 거고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 한 이틀 전부터 이 국회 주변의 경력이라고 하죠. 경찰력이 엄청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 느끼로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집회 시위 때문에 그러나라는 건데 지금 경찰과 군이 움직이고 뭔가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시분류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를 왜 합니까? 이 시점에. 그러니까 사상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실탄 지급이 지금 됐다 안 됐다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잖아요. 네. 지금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로 안 됐을 수도 있고 됐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실탄 지급이 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은 사상자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탄이 지급됐기 때문에 총기만 꼭 이렇게 계엄이 나고 이제 폭동 소위 말해서 이제 서로 이제 대치 상황이 되면은 그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유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된 범죄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봐서 계속 그런 정황들이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네. 뒷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고 확인될 겁니다. 그 상황들을 좀 끼워 맞추면 스토리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강하게 계엄을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용현 장관 차원에서 혹시 언제 할지 모르니까 미리 좀 준비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추측과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국회의 현안 질의에 김용현 장관이 나오지 않은 것 물론 뭐 장관직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건 정말 상당히 무책임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저 국방부 차관이나 계엄사령관 지금 거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수준으로 계속 현안 질의 답변하고 있잖아요. 가장 잘하는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오후에라도 좀 참고인이라도 좀 출석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박선원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오늘 출국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도피네요, 도피. 도피죠, 도피. 아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호주 대사로 사실상 도피다, 뭐 런종섭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뭐 충분히 이 정권에서는 무엇을 상상하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해야죠. 지금 뭐 바로 지금 나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빨리 하면은 이거는 못 가게 잡을 수 있겠다. 이거는 내란죄예요. 뭐가 됐든 뭐 지금 국회에서 내란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질의 못한다. 국회 의원들이 뭐 일부 조은희 의원 퇴장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뭐 누가 보든 내란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내란죄가 설마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잡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이미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자격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금 사의를 제거하고 뭐 이게 맞나?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제2의 계엄령을 할 수도 있다, 무슨 전쟁을 일으키실 수도 하지만은 각종 증거인멸에 지금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저는 이 국방부 장관 바로 해임도 아니고 사의를 그러니까 수락하면서 이렇게 한 것도 일종의 증거인멸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는. 네. 그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담당했었잖아요. 그럼 본인 책임을 져야죠. 또 본인 책임진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가는 모습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다 짓밟아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 후배들 저렇게 국회 나와가지고 곤혹스러운 모습 당하는데 본인은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라는 의혹까지 받잖아요. 그 선배로서 저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본인이 국방부 장관에서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가서 그냥 참고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게 군인 정신에 맞는 거지. 저런 식의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게 맞냐.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사의 표명한 이후에 연합뉴스 기자가 속내를 물었더니 김용환 전 국방부 장관에게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장이 김 전 장관 모교인 그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신조탑에 새겨진 문구의 일부라는데 이 얘기는 계엄이 정의의 길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범들이 공직을 담당을 하게 되면은 그 공적인 권한을 갖고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상당히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볼 수밖 극명하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영환 전 국방부 장관은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이 얘기 기자들한테 그냥 문자로 보내지 말고요.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정말 정의의 길이 같다면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득을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잘못한 거 있으면 죄송하다고 해야 전직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책임감 있는 보이는 거지 저렇게 도망가면 안 돼요. 국민께 혼란 드렸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다? 이건 비겁한 도망이에요.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국회에 나와가지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죠. 책임지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에 뭐 책임지는 사람이 한 놈이라도 있나?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러시면 어떻게 해 진짜 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충정과 그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킨 사람한테 어떤 책임, 뭐 양심, 뭐 이런 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긴급 체포. 지금 뭐 검찰에서 지금 이 내란죄 관련해서 지금 공공수사부에 지금 배치했다고 한 옛날 공안부죠. 그게 지금 이거 여기에서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으니까 검찰도 눈치 보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본인도 내란죄 그거 다 관련돼 있으니까 지금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이 끌어내려야 된다. 농담이 아니라. 이래야지 이게 뭐가 일도 풀리고 좀 그래야지 빨리 정상화가 돼요. 지금 모든 거는 다 윤석열한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거는 손길은 눈길은. 예. 근데 이제 상황 인식을 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출석해서 긴급 현안 질의 출석해서 의원들 향해서 뇌란죄라는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거든요. 본인도 거기에 이제 해당이 돼서 경찰인가요? 거기 고소고발을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들이 뭐든지 질문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는 거잖아요. 피감기관의 장이 국회의원이 어떠한 단어를 선택을 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 것은 주제 넘은 행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또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를 했지만은 우려를 표했다. 누가요? 이상민 장관. 이상민이 전원으로 이제 김용현의 입장을 전한 거예요.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는 했는데 우려를 표했다. 그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발언이 아니, 무슨 뜻이죠? 그게? 아니, 본인이 그러면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려가 있으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물론 이제 절차가 필요하니까 현안 질의도 하고 이런 모순들이 이제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은 전부 다 지금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체포해가지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친위 쿠데타의 주역들에 대해서 충안고 이사장이 부끄러운 졸업생이다. 100만 번 선정하고 싶다. SNS에 입장을 밝히긴 했더라고요. 그분 아는 분인데. 충안고도 항의 전화가 많이 온대요. 충안고도 살아야죠. 사실은 충안고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충안고 요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서울대 법대라고 윤석열이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 법대가 죄는 아니잖아요. 물론 비판은 뭐 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과하게 안 하셨으면 충안고에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 이창호 그 구단. 바둑 네. 그 충안고 나왔어요. 한 명만 더 대봐요. 어? 아니, 한 명만 더 대봐. 몰라. 지금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이 총부리를 국회 앞에 그러니까. 가지고 온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낸 거잖아요. 그 분노가 이만큼 높다는 거죠. 이게 현실 상황 인식이 너무도 국민과 다르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은데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에 새벽에 이제 4시 반에 비상계엄 선포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계엄 사태 관련해서 공식 입장 역시 없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11시에 담화한다고 소문이 돌았다가 오늘 오전 10시에 한다고 소문이 돌았다가 지금 뭐 거의 안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통과되는 거 보고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한덕수, 추경호, 한동훈 그리고 좀 원로들, 중진들 뭐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거기서 나온 게 만약에 오늘 반복된다라면은 정무적으로 안 하는 게 맞죠. 예, 제가 봐도 참모들이 뜯어 말렸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어떤 성정과 아직도 어제도 약간 흥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뭐 경로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거니까 그냥 이건 버팅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외신에는 또 입장까지 냈어요. 외신에는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었다고 절차를 다 지켰다고 이렇게 비상계엄이 그런 식으로 외신에는 내면서 또 국내 언론이나 국민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다 사고 쳐놓고 지금 꽁꽁 숨어 있잖아요. 과연 이게 책임감 있는 대통령의 모습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담화를 준비하라고 참모진에게 얘기를 하니까 참모진들이 이거는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하지 마시죠. 라고 뜯어 말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